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석 자체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전류가 흐름으로써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 도선 자체가 힘을 받게 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실험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았겠지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역시 오른손을 이용하여 네 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인 N극에서 S극의 순서로 손끝을 향하게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인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의 순서로 손끝을 향하게 했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자기장과 전류, 힘의 방향은 서로 이렇게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의 최대가 되고 세 가지의 방향 중 두 가지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의 방향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석의 자기장,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알면 나머지 힘의 방향을 알 수 있었듯 오히려 반대로 알루미늄 호일의 움직이는 방향을 보아 힘의 방향을 알고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자석, 이 자기장의 방향을 거꾸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역으로 전류의 방향도 찾을 수 있겠죠. 이러한 힘의 방향 역시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서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바꾸어 준다면 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힘의 방향을 쉽게 관찰하기 위해 알루미늄 호일을 도선으로 사용하여 호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었죠. 오른손을 펴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인 네 손가락의 방향은 고정해 두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도선이 있다고 상상한 뒤 전류의 방향인 엄지손가락의 방향만 180도로 바꾸어 주다 보면 손바닥이 위를 볼 때도 아래를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은 고정한 상태로 전류의 방향만 바뀐다면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전류의 방향인 엄지손가락 방향을 그대로 두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N, S극의 위치를 바꾸어 준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4개의 손가락 방향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상반된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그때에도 역시 손바닥은 위를 향하기도 아래를 향하기도 합니다. 전류의 방향은 고정한 채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어 주게 되면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상에서 보았듯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을 동시에 바꿔준다면 힘의 방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요? 네, 힘의 방향은 그대로가 되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를 볼 거예요. 세탁기나 선풍기 등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체에 들어있는 전동기, 바로 모터가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힘을 회전력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전동기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려면 전동기 내부는 영구 자석과 사각형의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 영구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안에 사각형의 코일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코일은 그림상에서는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 번만 감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감겨 있습니다. 이 모터의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석 양옆에 있는 코일의 왼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각각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왼쪽 도선, 오른쪽 도선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받고 있는데 전류의 방향만 둘이 반대네요. 그렇다면 각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떨까요? 네,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도선이 양옆에서 위아래로 반대의 힘을 받아 이 코일은 회전을 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각각의 위치에서 오른손을 이용해 힘의 방향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석은 일정한 위치에 있으니 N극에서 S극으로 방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손가락의 방향은 일정하겠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도선에서의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므로
각각의 도선에서 엄지손가락의 방향만 다르게 됩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왼쪽 도선에서 확인해 볼까요? 손바닥이 위를 보게 됩니다. 즉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오른쪽 도선에서도 똑같이 해본다면 왼쪽 도선에서의 상황과 다르게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즉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상반된 힘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일이 반바퀴만큼 회전을 하게 되어서 왼쪽과 오른쪽 도선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 회전하기 전에 위치한 왼쪽의 도선을 A, 오른쪽의 도선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도선이 반바퀴를 돌고 나면 반대로 A가 오른쪽에 그리고 B가 왼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 A, B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각 도선이 바뀐 위치에서 이전의 상황과 동일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하던 방향의 반대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인 이 상황에서 힘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면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주면 되겠죠. 반바퀴 돌았을 때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주면 자석을 기준으로 왼편, 오른편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그 상태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마저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동기는 이렇게 회전 반바퀴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 힘의 세기도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석의 개수를 늘려 자기장의 세기를 키우거나 전압을 높여 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키우면 호일이 받는 힘의 크기가 커져서 호일의 이동 정도가 더 커졌었습니다. 자, 이런 힘을 받는 원리를 이용해 만든 전동기에서는 이 힘의 세기가 커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회전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선풍기의 1, 2, 3단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선풍기 날의 회전이 빨라졌던 걸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까 보았듯 자석 자체의 세기가 강한 것을 사용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서 도선이 받는 힘도 세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 자체를 키워 힘의 세기가 커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전류 세기 자체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코일을 감는 횟수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전동기를 구성하는 코일은 여러 번 감겨져 있는데요. 더 많이 감을수록 같은 부피당 도선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므로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지고 이로 인해 도선 주위의 자기장이 강해지겠죠? 이렇게 도선이 받는 힘의 세기가 커져서 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풍기, 세탁기, 엘리베이터 등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에 포함되어 있는 전동기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자기장 내에 위치한 도선에 전류를 통하게 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바로 이 전동기의 작용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전동기의 원리, 각각의 방향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단원 내용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끝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4에서 85쪽을 풀어오시면 함께 해설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